안녕하십니까. 애터미 하는 여자 레인보우 지니 정지니입니다. 오늘은 속 편한 하루를 위해서 애터미 파인자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은 효소식품입니다.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주요 기능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얻은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몸에 흡수된 나쁜 물질을 처리하며 소변 등으로 배출을 하고요. 정상적인 몸의 성장과 면역 반응, 신체 기능의 조절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해서 소화력을 높여주고요.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면서 살이 빠지는 효과도 더불어 얻을 수 있고요. 효소가 없으면 한 끼 식사가 아마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대사 활동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온도에 따른 효소 활성도가 있습니다. 효소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에 가장 많은 활발한 활성을 하고요. 50도부터 급격히 활동성이 감소하면서 70도에는 거의 활동성이 없습니다. 효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이 효소인데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즘 식사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고, 정말 우리 몸에 효소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효소 부족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부패를 하고 우리 몸에 쌓여서 각종 염증과 독소 발생이 되면서 대사 활동을 저하하고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수 미네랄, 비타민 등의 결핍으로 에너지 대사 기능을 저하하고요. 비타민 B군, 철분 섭취 부족으로 철 결핍성 빈혈에도 시달리게 될 거고, 만성 피로와 빈혈, 단백질과 호르몬 생성의 결핍 또한 오는 것입니다. 위산 분비가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된 위산 분비로 속쓰림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의 질 또한 저하가 오는 것이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가 생기는 것처럼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기계 질병이 발생하고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 배설이 안 되어 생명 활동에 지장을 주고요. 상부 소화기관과 하부 소화기관에 서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소화불량으로 편식과 결식이 이어지고 복부 팽만감과 복통, 또 소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기피가 오고 특히 식이섬유는 더 하겠죠. 그래서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내려오다 보니 장염, 복통, 설사, 특히나 대장암의 확률 또한 증가한다고 보여집니다.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각종 염증 증상들이 피부 염증, 습진, 알레르기, 두드러기, 관절통, 혈관통,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급할 때 우리가 음식에 대한 갈망 또한 높죠. 그래서 음식을 찾게 되는데 부드럽고 편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복감을 급하게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칼로리로 된 양적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보다는 양을 채우다 보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고 비만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비만균의 먹이는 또 지방 조직의 증가로 이어져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 조직은 아디포카인, 세포신울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신진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이 아디포카인의 종류는 한 600여 가지가 되는데요. 지방질의 축적이 많아지면 염증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이 중 렙틴과
아디포넥틴은 식욕과 에너지 대사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아디포넥틴의 그 지방 조직을 보면 이 아디포넥틴은 지방 세포와 지방 조직에 관여를 하고 인슐린 반응성, 포도당, 지질 수송,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담당하고 세포 분화, 세포 분열, 지방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가서는 인슐린 반응성, 지질 저장량, 간 호르몬 분비, 지질 대사, 생장인자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 인슐린 반응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렙틴은 이 췌장에서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췌장에서도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 인슐린 반응성을 보이고 뇌에서는 식욕, 포만감, 에너지 소모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다 보면 인슐린 신호가 차단이 되고 인슐린 내성이 유발돼서 제2형 당뇨로 진행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2형 당뇨는 무엇일까요? 비만이나 유전, 잘못된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하는 병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약 90%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의 불균형은 아디포카인이 불규칙하고 과다한 분비로 인해서 인슐린 감수성, 지질 대사, 면역 기능, 염증 반응, 혈관벽에서의 작용, 혈중 농도에 관여를 한다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몸속에 남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지방 세포를 축적을 해서 이 지방 세포가 세포막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실제로 비만인에게는 이 아디포넥틴의 양이 적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호르몬의 정상 분비까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암, 알츠하이머,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인데요. 건강한 몸은 노폐물 배출을 잘 해야 되고 수분 배출도 잘 되어야 하고 호르몬 균형을 잘 해야 지방의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의 적정 수준 유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소화가 안 돼 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노화의 원인은 소화 효소 고갈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과 효소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 관련 호르몬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의 무게를 줄이고 혈관, 피부 유지 보수, 단백질 생성, 염분, 수분 유지와 같은 것에 관여를 하고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게 되어 복부 비만, 당뇨, 고지혈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써 여성들의 그 근육의 무게를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에스트로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자들이 근육의 무게를 늘리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이 여성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인 걸 이제 알았고요. 남성의 배 나오는 것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씩 줄면서 복부 비만을 가져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의 특성은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져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에 의해 표적 세포까지 운반을 하고 이 표적 세포의 특이한 수용체와 반응해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효소를 활성화시켜 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또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표적세포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 20대 이후 정점을 찍고 생성량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보면 20대를 정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호르몬, 그 노화 호르몬과 효소는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소 부족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염증 상태와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질환과 염증 질환, 특히나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짜증과 우울이 반복이 되면서 신경계 문제로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식품 내 효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식품 내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갈려져서 소화효소는 섭취한 식품을 소화하여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 변환이 되고 대사효소는 신진대사 및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로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로도 보시다시피 20대에 목까지 차 올라와 있던 효소가 60대에는 거의 그 종아리 수치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체내 효소는 정말 보충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시게 될 것입니다. 소화효소가, 대사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대사효소는 세포 내 에너지 생성, 세포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고, 소화효소는 주로 위와 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소화해서 영양소로 분해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급체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이 대사효소의 일부가 소화효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 대사효소가 고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또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대사활동. 대사활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 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이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활동을 대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그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부족이 오게 되면 이런 대사 활동에 지장이 오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게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사과나 사과 식초를 추천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보조식품, 효소식품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애터미 파인자임 효소식품입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은 신진대사와 효소를 위해서 맛있게 충전되어 있는 효소식품입니다. 보장된 역가수치 아밀라제 30만 유닛과 프로테아제 1200 유닛으로 우리한테 상큼한 파인애플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그 파인자임 그 스틱 형태로 찾아왔고요. 스틱 형태고 분말 형태인데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과식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더 추가로, 먹기도 하는, 음, 그런 스틱 제품이고 정말 정말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에는 다양한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파인애플과 브로멜라인 성분입니다. 동결된 파인애플 분말을 30% 함유하고 있고요.
브로멜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심지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효소입니다. 소화를 돕고 운동 후 부상이나 외상, 관절통이나 염증 완화,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고요. 특히 최근에는 염증 완화를 하면서 꾸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면역 기능의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가래를 삭히고 폐 기능을 돕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속의 망간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 망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려 75%나 함유되어 있어서 성장기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등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칼륨 성분인데요. 천연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관 속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특히 브로멜라인은 혈전을 분해해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도 하고 있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은 물론 항산화 성분이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브로멜라인 성분은 염증을 억제를 시켜서 붓기를 제거해 주는데도 도움을 주는 염증 완화 제품입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의 특별함은 보장된 역가 수치 30만 유닛과 프로테아제 1200 유닛, 그리고 식물 유래 효소이고요. 9종에서 이번에 11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효소 3종까지 효소 활성 시너지를 위해서 조효소까지 충전시켜 두었고요.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 30%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런 스틱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정말 간편한 제품입니다. 식물 유래 효소로서 식물에서 생성된 효소만을 사용을 했고요. 천연 발효 효소가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아주 비싼 효소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 비싼 효소만 채택을 했습니다. 미래 누룩곰팡이를 배양시켜 발효해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만을 사용을 했고요. 황국균 발효물, 흑국균 발효물, 누에콩 단백질, 파파야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 등 식물에서 생성된 효소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보면 각 칼륨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륨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피해야 할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 정말 우리가 그 광고성에 이렇게 문구에 하나라도 제대로 잘 캐치를 해서 알아보면 좋겠고요. 애터미 파인자임은 하루 2g으로 한 달 6만 mg의 파인자임 가격 16,800원으로 우리에게 왔고요. 시중에 이런 제품들은 36,000mg으로 한 통에 30일 압도적인 함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알아보셔서 정말 좋은 제품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려보았고요. 효소는 엔자임인데요. 화학 반응 매개체, 신진대사 활성, 소화 증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신진대사 활성이잖아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요즘 최근에 다이어트 많이 고민들을 많이 평생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신진대사 활성화가 되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몸에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몸을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파인자임은 이렇게 조효소를 같이 코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조효소와 같이 한 스틱에 담아 드렸는데요. 효소는 효소만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효소가 들어가서 전효소가 되어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효소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효소는 대부분이 미네랄,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효소는 단백질이고, 그리고 조효소는 비단백질로서 보조인자의 일종인데, 꼭 같이 붙어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애터미는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꽉꽉 채웠습니다. 비타민 B1, 비타민 B5, 비타민 B7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렇게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도록 코엔자임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파엔자임 한 포를 3시간 동안 음식물 분해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자꾸자꾸 먹고 싶어지는 애터미 파인자임은요, 어, 하루에 2g을 섭취할 수가 있고, 한 달에 6만 mg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 30포가 들어가 있고, 효소 식품으로 식품의 유형이 딱 되어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과체 가공품, 효소 식품이라고 하면서 과체 가공품으로 식품 유형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꼼꼼한 안내까지 잘 해주신다면 사업이 나날이 번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게 한번 더 짚어줘야 될 것이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뭉침 방지, 습기, 굳는 현상을 예방해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제로 쓰이는 건데, 효소는 사실 잘게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규소가 들어가는 것은 어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규소의 특성상 이산화규소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이산화규소가 나노 형태의 입자로 되어 있을 때 세포막을 통과하고 간, 신장, 폐에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과다 복용했을 때 설사, 복통, 위장장애, 두드러기, 칼슘 흡수 억제까지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한 포를 더 먹게 되고 또 한 포를 더 먹게 되는 정말 최근에는 저도 하루에 3포도 먹어볼 정도로 정말 많이 음식 섭취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 보조제까지도 섭취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정말 좋지 않은 다른 이상 신호들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애터미에서는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신다면 사업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실 수 있고 서로 소비자와 회원 간 서로 돈독한 관계도 잘 이어질 거라고 관계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는 분, 자주 과식하거나 회식 모임이 많으신 분,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분, 빵, 면, 밥 등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직장인분, 활력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 간편하고 맛있게 효소를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빵과 떡을 먹었을 때, 그리고 고구마를 먹었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먹은 뒤에는 좀 신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효소를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싹 없어지는 걸 느꼈고, 속이 편안해진 것을
제가 바로 느꼈고, 그것을 저희 사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의 그 진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작은 스틱 하나에 효소 11종이 함유가 되어 있고, 가격도 16,800원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 원료, 주 효소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 사업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 또 다른 또 제품에 보면 이렇게 혼합 유산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저희가 언제 먹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물에 공복에 먹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나 담즙산이 정말 강력한 산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위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고 나서 이것을 먹는다, 유산균을 먹는 효소 제품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효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 밥을 먹고 나서 이것을 먹는데 거기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 정말 제대로 조금 관심 있게 유산균을 공부했던 사장님들이라면 정말 굳이 효소 제품에 혼합 유산균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짚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효소가 11종이 함유되어 있는 애터미 제품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효소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막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먹어보고 그 떡이랑 고구마랑 먹었을 때 식물이 올라오는 걸 없어지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해서 사장님들에게 이 효소식품들을 알렸던 것 같고 소비자들에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포씩 나눠 먹으면서 사업이 이렇게 회원들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이 파인자임은 드시는 분들은 바로 효과를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에게 사업도 매일매일 발전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그 라인에 회원들과 사업자 사장님들과 제품 정보를 공유했을 때, 똑같은 그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업의 그 전략으로 정말 애터미 파인자임을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제품 정말 좋고 싸고 좋은데 소비자들이 몰라줘서 사업이 정말 발전이 안 되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이 애터미 파인자임을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보시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시면 나날이 발전되는 애터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품 싸게 주셨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눔의 삶을 실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터미 회장님도 손수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파인자임 한 포 한 포 서로 나눠 먹으면서 정말 사업도 발전하시고, 그리고 관계도 돈독해지는 정말, 일석삼조, 돈도 벌면서 일석삼조의 그런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그런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애터미 하는 여자 레인보우 지니 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